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용산구에 위치한 동빙고동에 나왔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오래된 마을인 동빙고동에는 어떤 풍경과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빙고동 들어가는 초입부터 이렇게 심상치 않은 집이 저를 반겨주네요. 오늘 산책이 왠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주택들하고 주택들이 자아내는 골목길의 풍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개발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지난번 신길동에서도 그 서울의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부군당이라고 하는 사당들이 쭉 배치가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강에 인접한 동빙고동에도 부군당이 남아있는 걸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저기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1992년 9월 29일 즈음에서 이곳 동빙고 부군당에 대한 개보수나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상냥식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굉장히 올라가고 싶게 생긴 계단이 앞에 있고, 이 위를 쭉 보시면 나무가 엄청나죠. 안 올라가 볼 수가 없네요. 동빙고 경로당 옆에 이렇게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보호수로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은행나무가 딱 있고, 아까 그 동빙고 부군당으로부터도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동빙고동에서는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강에 인접한 동빙고동 이 아래쪽에는 상당히 오래된 가옥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수록 눈에 익숙한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빙고동 한가운데에 굉장히 커다란 송전시설, 변전시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송전탑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지직지직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네 한복판에 이런 게 있네. 동빙고동 일부가 그 한남 5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상으로는 상당히 좀 이점을 가진다고들 하더라고요. 한강도 가깝고 용산공원 쪽도 가깝고 신분당선에 동빙구역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재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네 주변의 이런 시설 때문에 재개발이 이제 완벽히 완료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재개발은 될 것 같아요. 한강변에 이렇게 전망 좋은 동네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재개발이 된다고 할 때 여기도 땅값이 무시무시하게 뛰겠죠. 이미 아마 비싼 동네긴 하겠지만요. 이곳은 용산 푸르지오 파크타운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이곳에는 군인 아파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에 재개발이 완료가 돼서 멋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용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거든요. 하나회 명단 투서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993년 4월 2일 육사 20기부터 36기까지 하나회 회원 총 142명의 명단이 아파트 곳곳에 뿌려지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사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기무사 사령관 등 하나회 회원에 대한 이른바 숙군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YS가 날린 별의 개수가 4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성급 위주의 숙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곳에서 발견된 투서는 육사 20기에서 36기, 대략 따지면 한 중장에서 중령급의 영관급 장교까지 하나회에 연루되어 있다는 명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였거든요. 진급을 위한 노른자위들을 하나회에 가입했던 영관급 장교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군은 상명하복에 굉장히 철저한 위계질서로 짜여진 조직이기 때문에 진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군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 기제잖아요. 그런데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에 가입이 돼 있으면 진급이 빠르고 핵심 보직에서 일한다는 게 영관급 장교에 팍 퍼지게 되면서 하나회 숙군 작업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투서를 사실 작성하고 배포한 사람이 누구냐가 궁금하실 텐데, 육사 31기에 백승도 대령 본인이 투서를 배포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백승도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도 이 하나회의 명단을 신분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았고, 본인이 하나회 같은 사조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투서를 배포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산 푸르지오 아파트가 한국 현대사에 짙게 들여져 있던 이른바 정치군인 집단들을 한 번에 일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라고 하고, 이는 이라크 대사관이고요. 네덜란드 대사관, 루마니아 대사관, 이곳은 카타르 대사관, 이곳은 이란 대사관, 레바논 대사관까지 흰 한 200m 정도 되는 골목에 대사관들이 몇 개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사관 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아래 동네하고 다르게 집들이 굉장히 좋네요. 세상에, 이 집은 저 안에 정자 좀 보세요. 집도 진짜 좋다. 잘 지었다. 방금 살펴본 동빙고 1번지가 원래는 그 육군의 건설공병단이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1968년부터 택지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급 주택과 빌라들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정계, 관계, 재계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이곳에 집을 사서 별장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빙고동이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곳이잖아요. 남산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남산 터널도 뚫리고 한강교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1970년 초 다 같이 힘들던 그 시절에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경치 좋은 곳에 자기들끼리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살면 세간의 여론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좋았죠. 1970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전 관계 고위 인사들이 호화주택에 사는 걸 금지를 하고,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특별수사반을 꾸려서 강도 높은 내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1969년에 갖은 반대를 무릅쓰고 삼선 개헌을 통과를 시켰고, 1971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열리는 등 1970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때였는데, 항상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꼭 그럴 때 일이 생기잖아요. 1970년 초부터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고 정인숙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동아일보에서 동빙고동 일대 호화주택의 면면을 사진으로 해서 보도를 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보고 권력과 건세를 이용해서 큰돈 등쳐먹은 도둑놈들 사는 동네라고 해서 도둑촌이라고 비아냥을 해댔던 거죠. 김지하 선생도 이 동빙고동으로 직접 현장 답사도 와서 당시 대한민국 최고위층들이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사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적이라는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고강도 사정을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건 아니죠. 동빙고동 1번지 호화주택, 도둑촌에 살았던 고위 인사들이 찾았던 해법이 외국인이나 외국 대사관에 저 집을 빌려줌으로써 한국과 외국 간의 그 수교 과정에서 나이 좋은 집이 이용되고 있다, 공익에 나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쌓아가면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빙고동 1번지를 돌아보면 외국 대사관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네요. 오늘 동빙고동을 둘러봤습니다. 동빙고동이 이 아랫마을하고 윗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직 재개발이 되기 전이라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동빙고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오늘 동빙고동을 살펴보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